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회사에서 혹은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퇴근길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 진짜 누구보다 성실하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 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시죠? 사실 지금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해요. 우리 사회는 늘 성실함이 정답이라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노동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모르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세 가지 노동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햄스터 쳇바퀴 경제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쳇바퀴 위에서 달리는 햄스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햄스터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뛰어도 햄스터는 그 좁은 케이지 안,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OECD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51시간입니다. 이건 OECD 평균보다 무려 200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는 수준이에요.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는 정말 독하게 일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노동시간은 세계 최상위권인데 가계부채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빚 갚고 물가 오르는 거 따라가느라 다 증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시간을 파는 노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은 유한해요. 하루에 24시간뿐이죠. 아무리 시급을 높게 받아도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라면 그건 결국 쳇바퀴입니다. 내가 멈추면 수입도 멈추니까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한 달 동안 일을 쉰다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입금될까요? 만약 0원이라는 답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쳇바퀴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쳇바퀴에서 내려와 내가 뛰지 않아도 돌아가는 기계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노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그 첫 번째 노동의 실체를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쳇바퀴에서 내려올 준비 되셨나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믿고 있던 부의 공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월급 200만 원 받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아껴서 10년 모으면 1억 2천만 원. 거기서 재테크 좀 하면 부자 되겠지?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하나하나 더하면서 행복해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 부자들은 절대로 더하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곱하기의 마법을 믿거든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겨울에 눈덩이 굴려본 적 있으시죠? 처음엔 주먹만한 눈을 뭉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손도 시리고 아무리 굴려도 크기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노동소득, 즉 더하기의 단계입니다. 내 몸을 써서 눈을 하나하나 붙이는 과정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덩이가 내 몸집만큼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짝만 밀어도 자기 스스로 눈을 집어삼키며 무섭게 커집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눈덩이가 곱하기로 불어나는 거예요. 자, 실제 금액 계산 예시를 통해 체감해 봅시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분은 성실함의 끝판왕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을 저축해요. 그렇게 30년을 꼬박 모으면 얼마일까요? 3억 6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30년 뒤에 3억 6천만 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B라는 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똑같이 월 1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연수익률 8%의 자산에 계속 투자하며 복리라는 곱하기를 적용합니다. 30년 뒤에 B씨의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15억 원입니다. A씨보다 무려 4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8% 수익이 말이 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요, 위험을 피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녀석이 매년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더하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1 더하기 1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자산이 자산을 낳는 1 곱하기 2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착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더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곱하기를 준비하고 있나요? 나는 아직 종잣돈이 없어서 곱하기는커녕 더하기만 하기도 벅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처음엔 누구나 더하기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더하기를 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이걸 곱하기로 바꿀까를 고민하며 절대로 하지 않는 3가지 노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그 첫 번째 노동, 과연 무엇일까요? 자, 부자들이 죽어도 하지 않는 첫 번째 노동. 그 실체는 바로 레버리지가 없는 고립된 노동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 혼자 몸으로 다 때우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남한테 맡기느니 내가 직접 하는 게 속 편하고 돈도 아끼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반전. 부자들은 이걸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는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내 몸은 하나고 내 시간은 딱 하루에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넓은 바다를 건너가야 한다고 칩시다. 한 명은 정말 튼튼한 팔 근육을 믿고 혼자서 노를 저어갑니다. 정말 성실하죠? 밤낮 없이 저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요, 노를 젓는 대신 돛을 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엔진을 만듭니다. 처음엔 엔진을 만드느라 속도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노를 젓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즉 지렛대가 바로 바람이고 엔진입니다. 부자들은 타인의 시간, 타인의 기술, 그리고 자본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성과를 복사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주변에 아주 솜씨 좋은 1인 식당 사장님이 계셨어요. 새벽부터 시장 보고 요리하고 서빙까지 혼자 다 하셨죠. 정말 성실하셨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월 수입은 딱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서 멈췄어요. 몸이 아파서 하루 쉬면 수입은 바로 0원이 됐고요. 반면에 요리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직접 요리하는 대신 누구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고 직원을 고용했어요. 그러자 식당이 1개가 되고 2개가 되고 나중에는 100개의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볼까요? 1인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직원을 둔 사업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인건비는 아끼겠지만 성장의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가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내가 없으면 멈추는 구조인가요? 물론 처음부터 큰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까, 어떻게 남의 힘을 빌릴까를 본능적으로 고민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직장인이라 내 몸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요, 직장인이라도 내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효율을 높이고 남는 시간에 내 콘텐츠나 자산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나만의 엔진을 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노동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을 어떻게 바꾸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노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범인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소모성 노동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고 나면 내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을 말해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월급 들어오면 됐지. 뭐가 더 남아야 해? 그거 알아. 근데 그게 바로 가난의 늪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부자들은 일을 할 때 항상 이걸 물어봐요. 이 일이 내일의 나를 더 편하게 만들어줄까? 이 노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서 산딸기를 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해요. 매일 바구니를 가득 채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바구니는 다시 비어있고 또다시 산을 타야 합니다. 이걸 평생 반복해야 하죠. 그런데 부자는 어떨까요? 처음엔 산딸기를 조금 덜 따더라도 산 밑에 산딸기 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만듭니다.
처음 1년, 2년은 산딸기 따는 사람보다 수입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가만히 앉아서 산딸기를 수확합니다. 산을 탈 필요도 매일 바구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죠. 세계 경제 포럼인 WEF의 보고서를 보면요. 203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0% 이상이 자동화되거나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특히 숙련도가 필요 없는 단순 소모성 노동일수록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나 금방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도 나만의 데이터나 포트폴리오가 쌓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하루 8시간이라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시급 1만 5천 원짜리 단순 아르바이트를 5년 동안 꾸준히 해요. 다른 한 명은 시급 1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내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택합니다. 5년 뒤 첫 번째 청년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시급 1만 7천 원 정도를 받겠죠? 하지만 두 번째 청년은 어떨까요?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데이터 덕분에 시급 5만 원, 아니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5년 전엔 똑같이 8시간을 일했지만 지금 두 사람의 시간 가치는 5배 이상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적의 힘입니다. 여기서 반전. 부자들은 심지어 청소나 설거지 같은 단순 노동도 소모성이라 판단하면 과감히 돈을 써서 아웃소싱합니다. 그 시간에 더 큰 가치를 쌓을 수 있는 자산화 노동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혹은 일터에서 한 일 중에 내일의 나에게 자산으로 남을 일은 몇 %나 되나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모래 옮기기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심은 나무가 나중에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줄지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자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노동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부자들이 경계하는 노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바로 시스템 밖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 노동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시키는 거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프로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무리 그 시스템 안에서 완벽한 부푼이 된다고 해도 결국 그 시스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정교하고 비싼 시계의 톱니바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주인은 여러분을 아주 기특해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이 시계는 질렸어. 디지털 시계로 바꿀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으로 만든 톱니바퀴였어도 하루아침에 고물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동적 노동의 무서움이에요.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직장인의 약 85%가 업무에 대한 주도권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상태로 일한다고 합니다. 반면 자산가들의 90% 이상은 자신의 소득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죠. 주도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잣대라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선배 중에 대기업에서 정말 에이스로 불리던 분이 계셨어요. 시키는 건 남들보다 2배로 잘했죠. 그런데 회사가 합병되면서 하루아침에 부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회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반면에 일은 조금 적당히 하더라도 퇴근 후에 자기만의 파이프라인, 즉 블로그나 유튜브 혹은 작은 쇼핑몰이라도 운영하며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던 동기는요. 회사가 흔들려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 사업에 집중할 기회네라며 웃으며 나갔죠. 자, 여기서 실제 기회비용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매일 3시간씩 야근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연봉이 500만 원 올랐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3시간을 3년 동안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엔 수익이 0원이겠지만 3년 뒤에 월 100만 원씩 나오는 자동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면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연봉 인상분보다 2배가 넘는 가치를 평생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남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내 에너지를 100%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20%, 30%는 반드시 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남의 기계를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기계를 설계하고 있나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편안함의 대가는 나중에 불안함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가난의 사슬을 끊고 부자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3막에서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난한 노동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시간과 돈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시간이랑 돈을 어떻게 분리해? 일한 만큼 돈 받는 게 세상 이치 아니야?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공식을 씁니다. 그들은 시간은 유한하지만 수익은 무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거든요.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낚시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성실한 낚시꾼은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서 낚싯대를 던집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낚으면 돈을 벌고 못 낚으면 굶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던 노동소득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한 낚시꾼은 어떨까요? 처음 몇 달은 물고기를 못 잡아도 굶주림을 참으며 그물을 짭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바다에 던져두죠. 이제 이 사람은 잠을 자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그물은 쉬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낚시꾼의 시간과 물고기라는 수익이 분리된 거죠. 자, 실제 통계 자료를 하나 볼까요? 미국의 자산관리 전문 매체인 인베스토피아의 분석에 따르면요. 전 세계 자산가들의 소득 구성 중 약 70% 이상이 노동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혹은 자동화된 사업 수익 같은 것들이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내 몸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그물을 만드는 데 인생의 골든타임을 씁니다. 여기서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시급 2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하루 8시간, 한 달 22일을 정말 꼬박 일하면 440만 원을 법니다. 여기서 더 벌려면 잠을 줄여서 일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수익이 나는 디지털 자산, 예를 들어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 혹은 배당 주식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처음엔 고작 10만 원 싶으시겠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10만 원입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1년에 2개씩만 늘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5년 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 100만 원의 자동 수익을 얻게 됩니다. 시급 2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려면 50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 50시간을 선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거 만드는 게 어디 쉽나?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물을 짜는 동안은 수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부자들은 이 그물을 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그들은 오늘 한 마리 물고기보다 내일의 그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 8시간 중 그물을 짜는 시간은 단 30분이라도 포함되어 있나요? 만약 전부 낚싯대를 던지는 데만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바다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작게라도 나만의 그물을 짜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물을 짜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7번째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7번째 장입니다. 앞장에서 그물을 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물을 어떻게 짜는지 알아야 짤 것 아니냐. 그리고 어디다 던져야 물고기가 많은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무형 자산의 힘입니다. 부자들은 눈에 보이는 금괴나 아파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관계에 훨씬 더 미친 듯이 투자합니다. 왜냐고요? 건물은 불타 없어질 수 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든 지식과 나를 돕는 사람들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100억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100억 원을 1년 만에 다시 벌 수 있는 기술과 인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당장 100억 원을 고른 사람은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다시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버는 능력을 고른 사람은 돈을 다 잃어도 언제든 다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오늘 일에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누구를 알게 되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 데이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국가부의 무려 64%에서 80%가 바로 무형자산, 즉 인적 자본과 법치 시스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 중 진짜 핵심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숙련도와 평판입니다. 자, 실제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위해 1년에 500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한 달에 약 40만 원이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 40만 원이면 주식을 사거나 적금을 넣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여기서 반전. 그 500만 원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내 몸값, 즉 시급을 1만 원만 올렸다고 가정해보세요. 하루 8시간, 1년이면 약 2,5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1년 만에 500%의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어떤 주식이, 어떤 부동산이 1년 만에 확정적으로 500% 수익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 자신에 대한 투자만이 가능합니다. 짧은 스토리텔링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 2년 만에 다시 재기했습니다. 기자가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통장은 비었지만 내 휴대폰 속의 인맥 리스트와 내 머릿속의 사업 지도는 그대로였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쭉 내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즐겨 찾는 즐겨찾기 목록을 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지식과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가십거리만 가득한가요? 부자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비싼 밥값을 내고 내 가치를 높여줄 강의에 돈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곱하기의 재료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자의 노동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끝난 분들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실행이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내일부터 당장 사표 쓰고 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거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우리 뇌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쓰는 연료의 무려 50% 이상을 바로 이 이륙하는 찰나에 다 쓴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무거운 몸체를 띄우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하늘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구름 위를 유영하듯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도 지금 이 이륙의 순간이 가장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실행 지침을 드릴게요. 첫째, 노동의 가계부를 써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돈만 받고 끝나는 소모성 노동인가? 아니면 내일의 나를 돕는 축적형 노동인가? 둘째, 하루 딱 1시간만 나의 기계를 만드는데 떼어두세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루 1시간,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에서 1,000시간을 투자하면 남들과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해요. 3년만 이 1시간을 지키면 여러분은 남의 시스템이 아닌 나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셋째, 아주 작은 것부터 자산화하세요. 오늘 배운 경제 지식을 블로그에 한 줄 적는 것, 내가 업무에서 배운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무형 자산이 됩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구독자 중에 한 평범한 직장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퇴근 후 1시간씩 본인의 업무 노하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그 기록은 전자책이 되었고 지금은 회사 월급보다 더 많은 자동 수익을 그 전자책 한 권에서 얻고 계세요.
이분이 특별한 천재였을까요? 아니요, 성실함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할까요? 그건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는 고립된 노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소모성 노동에 갇혀 있으며 남의 기계 안에서 움직이는 수동적 노동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간과 돈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네트워크라는 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물을 짜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귀한 성실함을 이제는 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조금씩 나누어 써두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띄우는 작은 연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이제 나만의 그물을 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나는 나의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짐 한 줄이 여러분 부의 지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알부자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넘어 시간의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저 스마트한 경제 유튜버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똑똑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